이분들은 되게 진지하게 정말 빠른 속도로 말씀 안 하시고 거의 다 한 번에 바로 맞추셨어요. 그 다음은 그 초안산 생태공원. 늘 거기를 산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누가 먼저 빨리 마시나? 이거는 이번이 지역민들 매칭에서 시민혁명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가 여기가 몇몇 개의 조직인데 이렇게 연대가 되어 있는 그 청년 중심으로 거기서 활동하시는 김은희님께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기 초안산 거기 오늘 올라가 보니까 누가 이 퍼즐만 맞추면서 이 공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나누실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의도한 것이 일단 이 퍼즐을 맞출 때 만약에 한 분이 만약에 퍼즐을 맞추실 경우는 퍼즐이 다 맞췄을 때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장소가 드러나는구나 이러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실 때는 끊임없이 그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스크를 껴서 조금 소리가 좀 웅웅 들긴 한데 거의 대부분 뭐 나는 오늘 산책을 했다, 우리 강아지랑 산책을 했고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뭐 별로 없더라, 뭐 이런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거 맞추시는 거 보니까 크기가 더 커져도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샘플로 일단 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이번 그 언택트 참여형 프로젝트 그 기획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장소를 알 수 있게끔 짧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좀 더 디테일한 다른 디자인이 된다면 또 장소에 그러니까 퍼즐 맞추면서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랑 같이 많이 가는 강아지도 그렇고 강아지 하려고 운동을 좋아해서 진짜 강아지 얘기들 하시네요. 초안산에 진짜 사람 많아. 진짜 그런 정도는 이렇게 보니까 도봉구가 되게 살기 좋은 도시처럼 지역처럼 막 느껴지는 것이 너무 홍보대사 역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가보면 저도 도봉구에 이사 와서 제가 곧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 도시를 떠나기 싫어서 지금 이 내에서 지금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태공원이 너무 잘 조성돼 있어서 되게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학동 은행나무 퍼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찍어. 알았어. 저 퍼즐 천재님은 어머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옆에 넣었어요. 이 자리 빌어서 참여해 주신 도봉구 지역 주민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그 열심히 활동하셨던 주민분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살고 계시기도 하고 또 떠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는 그 도봉 환경교실이 만들어질 때 유치원생들부터 교육시켜서 우리는 얘들이 성인이 되어도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소중함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대요. 그분들이 지금 다 성장해서 대학생들이 되셨다 그래요. 그게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던 살지 않던 이러한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이 간직한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스토리들, 그러니까 생태 환경 조성한 스토리들. 막 싸웠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잘리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이 예준 그 어린이는 방학동 그 은행나무 근처에 사는데 매번 지나가면서 은행나무 할아버지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간대요. 그 은행나무가 우리 마을 지켜주잖아. 그래가지고 그 지구를 사랑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은행나무로 지켜준 거야. 아빠 이만큼만 줬다. 벌써? 버렸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여기 아니야?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좀 하얀 글자 있네. 여기. 약간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개발 이슈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맞물려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태도의 활동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뭐 하시는 대화들이나 지금 벌어진 상황 같은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어떤 골프 연습장 반대 운동이든 뭐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투쟁적이고 좀 무서운 어떤 시위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이미 세월이 지났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미 환경이 생태 환경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맞아. 오 예스. 나 혼자 해도 괜찮아. 잘해. 잘하고 있어. 오 은행나무 할아버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오. 예쁘다. 여기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이게 지금은 샘플이면은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시진 않은 상태인가요? 네, 많이 제작하진 않고 지금 샘플로 이제 각각 2개씩 제작을 했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 전국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 이후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지금 가능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각예술안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이제 참여형 작업을 계속 진행해온 저로서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샘플만 제작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 키트들도 많이 이렇게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러한 내용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도봉 뉴스에 대해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영상에다가 인터뷰 내용들,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도봉구가 조금 도봉구의 실체 같은 게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푸는데 제일 첫 출발점에 있었던 게 평화라는 키워드였잖아요. 아까 초반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키트까지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신 후에 다시 평화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뭐 혹시 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장소하고 장소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나 뭐 어떤 경험, 축적된 역사를 붙잡고 작업들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셨을지도 되게 궁금해지고, 앞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지 도봉구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평화라는 키워드를 이제 부여받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평화라는 거를 되게 이제 뭐 거대한 어떤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미시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활동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가 최소 단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초안산 생태공원과 발바닥공원, 방학동 은행나무가 보여준 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집단 행동인데 그것이 이제 연대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와 거주지 환경에 어떤 보존과 개선을 위해서, 또 그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삶의 평화와 내 일상이 일어나는 장소의 어떤 평화로움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어떤 기억과 이런 그것들이 이제 흔적들을 다 남겼죠. 그 공간이. 그러니까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은.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빈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간의 어떤 삶이 지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것이 장소로 변하면서 그 장소 중심으로 이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 얘기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인간이 그런 거주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거주하는 공간을 지키고자 이제 그러니까 행동을 하셨는데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공간이나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 실추 같은 경우는 인간 환경 속에서 생애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이나 행위의 세계 속에서 의미와 질서를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뭐 하이데거는 절대 우리는 공간과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셨고, 또 메를로퐁티는 공간성은 인간 삶의 중심이고 또 인간의 신체와 지각의 중심이 되며 인간의 그 이미 작용들과 관계한다라고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이데거 이론 중에서 그 건축, 그러니까 거주,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흥미롭게 본 지점이 그것이 결국은 평화로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그리고 그 의미는 자유이며, 그것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저 인간과 그 주변 환경을 그 고유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 성질을 간직한 채로 서로 봐주면서 보살피는 관계에 있을 때만 평화가 유지되면서 전체가 이제 조화롭게 간다라고 말한 그 이론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이데거가 말한 이제 그 고대 작세너에서 뭐 부온, 뭐 분이안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쭉쭉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은 그런 그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 평화로 있고 평화롭게 되고 평화 속에 머물게 되고 이러한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평화로이 있으면 우리가 꼭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자유로움은 끝내 어디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끝내는 인간을 중심으로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그 네 개가 이렇게 조화롭게,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데거는 사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세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보살피고, 그 소중히 보살피는 관계들은 서로 공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고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같이 가는 것,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 조성도 건축이자 거주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주함은 곧 평화로움이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도봉구 지역 주민들의 집단 행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연대는 결국 평화로움과 자유를 지향하고 생태의 고유한 본질로 살도록 이제 보살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의 움직임으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들은 생태 고유의 본질로, 인간 고유의 본질로 그러니까 살도록 서로 보살피며 자유를 만끽하고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저는 평화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이번 리서치 과정에서 얻은 답이고요. 그리고 이 도봉구 지역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봉구 관련해서 자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흥미롭게 본 게 꼬리명주 나비랑 도봉구의 무숫골 성황당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꼬리명주 나비 같은 경우는 이 나비 애벌레가 먹는 거는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직굴 그러니까 덩굴인데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덩굴이 없어지면 이 꼬리명주 나비는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 창포원 쪽 뒷길 쪽에 이 나비가 살다가 이제 하천 정비 작업으로 그 덩굴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 나비가 살 수가 없게 돼서 한동안 사라졌는데,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 정비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바뀌면서 너무 이렇게 무작위하게 제거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보존하면서 관리하자 차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덩굴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제 살아나면서 다시 나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도봉구에서 되게 놀랍게 생각한 게, 발바닥 공원에 있는 환경교실에 있는 그런 끊임없이 그분들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그분들께서 그러한 과정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덩굴을 키우겠다 해서 그거를 다시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이식을 해서 거기서 계속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키운 걸 다시 하천에다가 또 이식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나비가 계속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순환적인 과정이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리서치가 돼도 되게 좋은 부분이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도봉구 무수골 성황당인데 이제 성황당 하면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췄잖아요. 감췄는데 이 성황당이라고 하는 게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늘 끊임없이 거기 가서 빌고 근데 그 비는 게 뭐였겠어요? 평화롭게 해달라고 비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의 삶 속에서는 이 공간 자체는 거의 그 인간과는 그러니까 유리될 수 없는 정말 친밀한 공간이었고 거의 삶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없어진 상태인데 그것에 관해서 이 도봉황 연구소에서도 끊임없이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앞으로 뭐 기회만 된다면 한번 리서치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일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그러니까 평화는 일상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어야 되고 하지만 언제든 그것이 깨질 위험에 처한다면 여기 도봉구 세 개의 장소에서 보여주셨던 그 지역민들의 집단 행동처럼 움직여야 되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평화는 결국 우리의 세계, 그러니까 사방 속에서 서로의 고유 본질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잘 보살피는 거.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저희 창작연구 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